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보시기 앞서서 이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많은 이 구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결국 이제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여권이 윤석열 총장 이 엑스파일, 이미 송영길 대표가 꺼냈지 않습니까? 이 엑스파일 하나씩 이제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엑스파일 1호는 이제 장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호는 윤석열 총장 직접 수사하는, 즉 이 공수처에서 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금 보도가요, 이 언론에 계속해서 이 속보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보도된 내용만 보면요, 대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공수처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이 문제로 정식에서 입건 수사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의 이번 이 공수처 수사의 혐의는 뭐냐면,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처분한데 윤석열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명숙 모해 의중 교사 사건에 관해서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이 주장과 관련된 수사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모양상으로는 말이죠, 윤 총장이 고발장을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행동, 시민행동, 사세행, 이게 뭐 이 전형적인 여권 친여 단체입니다. 이 친여 단체가 최근에 윤석열 총장을 고발했어요. 이 고발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명숙 모해 의중, 이것은 이 박범계가 들어와서도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모해 의중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국은 모해 의중 혐의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이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기 전에 일부 이 대검 안에서 논의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모해 의중과 관련된 이 논의 내용, 그리고 본래 부장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부장회의 플러스 검사장 회의를 했어요. 이 고검장들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박범계가 이 감찰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모해 의중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수사 조사를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명숙 사건은요, 이미 재판을 무려 5번씩이나 한 것으로 그동안에 쭉 통계를 보면, 그래서 대법원에서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맨 처음에 1심이었고, 그 다음에 유죄를 2심과 3심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한만호 씨의 위중 혐의, 이것이 유죄다, 이것이 1심, 2심, 3심, 그래서 5번의 재판을 통해서 한명숙은 유죄 판결이 끝났고, 그 검찰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모해 의증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한만호가 말하자면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호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즉 뇌물을 줬어요. 그리고 한만호가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뭘로써 입증이 됐냐면요,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인 이 수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1억짜리 자기야 수표 하나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지 않습니까? 1억짜리 자기야 수표,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 한만호가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고 해놓고 안 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준 걸로 됐잖아요. 그래서 한만호가 이게 거짓말한 것이지, 재소자들을 갖다가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이게 유죄 거짓말로 줬다고, 한만호가 줬다, 이렇게 모해를 위증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수처에서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걸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공수처에는 박범계 고발 사건이 있어요. 똑같이 한명숙 모해 의중과 관련해서 언론의 내부 이 감찰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유출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유출과 관련해서 박범계가 말하자면 이제 감찰권 행사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박범계도 이 대검의 피의 사실 이런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미 이번에는 이제 법세련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 고발할 때는 이 박 장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고발을 했어요. 즉, 이 박 장관이 형사절차 전자화법상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고, 박 장관이 말이죠.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범계 장관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범계 장관에 대한 이 고발 사건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고요. 역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김진욱 공수처가 얼마나 이 편향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지, 즉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은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에 나섰다. 그야말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옵티머스 수사 사건의 이 발단은 누굽니까? 바로 이혁진이에요. 그럼 이혁진이가 누굽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선거 때 그 당시에 금융정책특보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횡령 조세 포탈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있었는데 2018년도 3월 달에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순방하는데 일정을 따라가가지고 결국 베트남의 이 행사에까지 참여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김치 사업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혁진이에 대한 이 국내 송환에 현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소극적이고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분위기를 지금 현재 만든 것은 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혁진 대표의 경우에는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똑같은 한양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권이 2017년도 5월에 출범하자마자 청와대까지 누군가를 만나러 청와대 면회하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나와 있는 문제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혁진,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않는데, 그리고 수사를 방해한데 윤석열 총장이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은요, 쉽게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일종의 펀드 사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그야말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3,000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2,9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펀드 사기 사건인데, 본래 이 펀드 모집할 때 안정적인 정부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속여놓고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인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무려 5,500여 원의 손실을 입힌 이 사건이 옵티머스 사태예요. 그래서 이 정관계 로비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이거를 이제 파헤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현 정권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번 공수처의 수사 착수는 일종의 지금 윤 총장이 지금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싹을 잘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강경 모드로 드디어 노골적으로 이제 장모, 부인 여기에 의해서 윤 총장 본인에 대해서 칼자루를 뽑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 죽이기에 나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또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윤석열 총장 최근에 말이죠, 여론조사 뭐 이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지난 7일 날 윤석열 총장이 이 그러니까 서울대 사범대 교수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조영달 교수인데요, 직접 만나가지고 현행 대학 입시 제도, 교육 현장의 이런 분위기, 문제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깊은 협의를,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문화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걸 보면 정치에 난도질된 수능의 아픔이다. 이런
이 제목으로 이 조영달 교수가 쓴 신문 시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이 시론을 읽고 대학 입시와 관련한 중요 교육적 제들은 교육 현장의 시각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강력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입시제도에 따라서 학교 수업과 교육 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고교 학점제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하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달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이 이미 학부모 입장을 듣고 학교 사정을 직접 알아보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세련 측에서 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측에서 지금 박범계를 고발한 사건. 그 다음에 아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세행 즉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윤석열 총장의 고용을 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 둘 다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 박범계 고발 사건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우리가 압박 요로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박범계 장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안이 인사는 1차적으로 끝났고 고위급 인사는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만 남아 있는데요. 이 중간 간부급 인사를 하려면 먼저 조직 개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현재 그야말로 이 권력 실세형 이 수사, 대전의 월성원전, 그다음에 수원의 김학의 사건,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런 수사팀을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체시켜버리면 인사하는데 이 박범계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만약에 현 수사팀을 뺄 경우에는 또 많은 논란과 그리고 비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직이 없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조직에 속해 있던 검사들 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을 굉장히 서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때 아니게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완전히 코드를 맞췄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맞춰서 지금 박범계 장관한테 들이받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제 개편안 중에서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청, 일선 지청, 20여 개의 일선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는 반드시 검찰총장을 거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것이 조직 개편의 핵심 한 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특히 김호수 총장은 이거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은 검찰이 그동안에 형사부를 키워준다고 그랬는데 형사부를 없애는 거 정면으로 검찰개혁의 지금까지 방향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모순이다. 그리고 이 박범계가 주장하는 이 조직 개편안은 기존의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총장법에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러한 이 검찰의 반발이 상당히 세구나. 의외다. 이 박범계가 이렇게까지 세게 들이받을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요. 자, 그러더니 바로 8일 날 밤에 이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 총장하고 무려 4시간 동안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녁을 먹으면서 조직 개편안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막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장관한테 직접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 이것은 이 빼는 문제를 이거를 말하자면 삭제하는 거, 빼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범계 장관이 그동안에 이 법리 해석에 있어서 이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한다. 그렇게 1차적으로 어제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걸 보면 이러한 장관 승인 개편 부분이 가장 큰 이 화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말하자면 검찰 쪽 의견에 가깝게 수정하려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이 박범계가 얼마나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코드를 맞추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정법까지 위반할 소지가 있게 조직 개편을 하려다가 이제 일종의 들킨 것이죠. 이 반발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박범계의 무모한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코드 맞추기를 최우선시하는 이 박범계 인사 철학, 그다음에 조직 개편의 이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대적인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또 이 굉장히 참 이 위험한 이 발상이 이 박범계 법무부로부터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 경향신문에서 딱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현재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 1팀과 2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있는데 1팀은 말이죠, 이 조국 장관 일가의 의혹, 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고, 2팀에서는 삼성 이 합병, 그다음에 회계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애는 문제를 지금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지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둘 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삼성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요, 수사 기록만이 20만 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특별공판 2팀의 경우에는요, 검사가 6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 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면요, 공소유지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특별공판 1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장관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사법농단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모두가 말하자면 추미애 때 작년 9월에 비직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팀에는 검사가 8명이고요. 2팀에는 검사가 6명인데 이거를 합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박범계 법무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공소유지가 사실상 안 되고, 공소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박범계가 노리는 이유는 대충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이런 이 수사와 재판, 그리고 이 조국 사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피고인들, 조국 이런 사람들,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이 재판 진행을 법무부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새로운 이 법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만 더 이 국민의힘 선거 관련 동향을 보면요, 요즘 이 말하자면 눈물의 시나리오 해서 눈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경원과 그다음에 이준석. 근데 누가 어떤 눈물이 진짜냐를 가지고 또 둘이 격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가 비판하기를 나경원 후보가 흘리는 눈물은 본인과 관련된 눈물이지만, 본인과 이준석 후보 본인이 흘렸던 눈물은 천안함 유족과, 즉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하는데 왜 같이 취급하느냐, 불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경원 의원도 이 눈물은 공통적인 것이다, 왜 이걸 정치화시키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요, 오늘 저녁 5시니까 잠시 후에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남은 한 40분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화가 오면요, 꼭 받으셔가지고 꼭 당선돼야 할 대표에게 여론을 모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